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사전 송금 방식, 즉 선불 거래 방식의 거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시간에 송금 방식 전반적인 그 개요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송금 방식에는 사전 송금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 송금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사전 방식, 사후 방식을 혼합한 혼합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오늘은, 그 중에 그 사전 송금 방식의 거래 절차, 즉, 사전 송금 방식일 때 셀러와 바이어는 어떤 일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서 이게 제가 시간 많이 상당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셀러 바이어가 무역 조건을 협상을 할 때 그 결제 방식을 송금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 중에서도 사전 송금 방식으로 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절차를 알아보면은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셀러 바이어가 먼저 무역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계약서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인 사항 해가지고 뭐 품질, 수량, 가격, 대응적, 선적, 보험, 포장, 클레임 해결. 다시 한번 빨라다요. 품질, 수량, 가격, 대응결제, 선적, 포장, 클레임 해결, 보험. 이런 기본적인 8가지 기본 사항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내용들. 일반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거래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정해두는 거죠. 그걸 보통 계약서에는 영어로는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계약을 체결하실 때 합의한 대로 계약서에다가 사전 송금 방식이다라고 명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명시한다고 그랬나요? 지난번 시간에 사전 송금 방식 그럼 영어로는 보통은 CWO, Cash with Order, CWO 혹은 TT in Advance 이렇게 쓰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예. 그 TT in advance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고 TT in advance 해놓고는 기간을 쓰셔야 된다고 그랬죠? 선불은 선불인데 언제까지 입금을 해달라라고. 예를 들면 계약 후 일주일 이내에 입금해달라. 그러면 TT in advance라고 쓰고 within 7 days after contract date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왜요?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안 쓰게 되면 사전이다, 선적전이라는 말이잖아요. 사전이란 말이. 그 사전이란 말은 뭐예요? 선적전을 뜻하는 거고, 선적전에 돈을 보내준다고 그랬으니까, 계약한 다음에 물건 만들어 선적하기 전까지 이 장시간 동안 아무 데나 보내도 된다는 거죠. 물론 관습적으로 사전 송금 방식 그러면 계약하고 며칠 이내에 보내지만 진짜 나중에 바이어가 땀만 먹고 하게 되면 그쵸? 막 우길 수가 있다는 거지. 야, 내가 언제 금방 보내준다고 그랬니? 선적 전에 보내준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물론 가수적으로야 뭐 한 5일, 7일 이내 이렇게 보내는데 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바이어가 변심을 해가지고. 나 계약 안 하고 싶네. 계약서를 썼는데 이거 이행 안 했으면 좋겠네. 파기하고 싶네. 그랬을 때 그렇게 트집어 잡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꼭 다시 말씀드리면 꼭 뭐 해야 된다?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쨌든 계약서를 쓰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선불이니까 바이어가 셀러한테 이렇게 송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송금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다가 반드시 또 뭘 명시해야 돼요. 송금 받을 은행에 대해서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첫 번째가 영문으로 써야죠. 그렇죠? 예, 은행명,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 다음에 예금주, 그 다음에 또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은행의 주소, 이 5가지죠. 그렇죠? 은행명,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그 다음에 계좌번호, 예금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스위프트 코드, 이런 것들을 다 5가지를 꼭 쓰셔야 돼요. 계약서에다가. 왜 계약서에다가 은행까지 기재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해커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킹해가지고 돈이 딴 데로 흘러갔을 때, 야, 너 바이한테 얘기할 게 있다는 거죠. 야, 너 계약서에 분명히 이 계좌로 보내는데 네가 딴 데로 보냈으니까 그건 네 책임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TT in advance 하고 기간을 쓰자. 첫 번째. 두 번째, 은행에 관한 정보를 계약서에 아예 명시해 버리자. 몇 가지를? 5가지를. 그렇죠? 은행명, 은행 주소, 계좌번호, 그 다음에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SWIFT, 스위프트 코드, 그 다음에 5번째가 예금주. 네, 이런 식으로 5가지를 꼭 쓰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적을 하시면 돼요. 선적을. 예. 계약된 날짜에 선적을 하시면 되는데, 셀러가 바이한테 선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선적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걱정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역을 처음 하신다면, 아이씨, 이거 어떻게 배를 컨택을 하지? 어떻게 운송회사를 내가 컨택을 해야지? 뭐 이런 거 다 걱정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운임은 얼마나 나올지 이런 거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운송 계약을 항상 여러분들이 체결하는 건 아니에요. 바이어가 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커텀즈 조건에 따라 가지고 다르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인커텀즈. 인커텀즈는 국제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어쨌든 여러분들이 운송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예. 포워더라는 그러한 업체들이 있어요. 포워더가 뭐냐면 운송 대행 업체인데요. 해주는 일은 뭐냐면 선박회사하고 얘기해서 선박 일정도 하고 선박회사도 정하고 일정도 정하고 요금도 정하고 이걸 다 대행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마치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 해외 놀러 가실 때 그 호텔 예약할 때 보통 뭐 호텔스닷컴이나 아니면 야놀자나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내 운송도 다 해줘요.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가 수원에 있다. 그럼 수원에서부터 뭐 부산항이나 아니면 아니면 뭐 인천 에어포트나 인천 항구나 뭐 다 예약 다 해주고 운송도 다 해줘요. 만약에 차량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공장에서부터 뭐 공항이나 항구까지 만약에 물건을 옮겨야 된다? 그럼 컨테이너도 알아가지고 보내주고 약속한 날짜만 약속하면 딱 보내주고 알아가지고 항구로 보내서 알아가지고 배에다 실어가지고 알아가지고 바이한테 보내준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쵸? 예.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하실 거는 이거예요. 이거 물건을 보낸 다음에 하루 이틀 내에 요 선적 서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셀러가 바이어한테. 선적 서류 그럼 기본적으로 뭐냐면요. 커머셜 인보이스, 상업송장,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그 다음에 BL. 이 BL이라는 건 선화증권이죠. 선화증권. 예. 그러니까 운송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운송장이다. 예. 그 다음에 AWB라는 거는 운송을 항공으로 했을 때, 비행기로 했을 때, 그때 운송장은 AWB 그렇게 얘기해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름만. 그래서 만약에 배로 운송을 했다, BL이나 AWB. 그러면 이런 선적서는 왜 보내야 되느냐? 이걸 보내야만 바이어가 물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네 생활에다 신고하고 검사받을 거 검사받고 그 다음에 세금 내고 물건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보내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는 거는 원본으로 보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DHL이나 뭐 FedEx나 DHL이나 FedEx나
아니면 뭐 EMS나 뭐 이런 데로 보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원본 세부를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인보이스나 패키니스트나 뭐 이런 것들 이거 누가 만드는 거냐? 인보이스나 패키니스트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BL이나 AWB는 포워더. 이 포워더가 선적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원본을 갖다 줘요. 세부를. 정리해 드릴게요. 선적서를 보낼 때는 이때는 반드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내셔야 돼요. 셀러 바이어한테 직접 보내시는데 몇 부를 보냈냐? 세부. 원본 3번 원본 세부를 보내시는 게 맞다라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럼 왜 원본을 보내느냐? 그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어가 물건을 통관한 다음에 세금 다 내고 통관한 다음에 창고에 가서 물건을 찾으려면 요 BL 요게 원본이 필요해요. 사실은 커머셜 인보이스나 패키니스는 이거는 뭐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물건 찾을 때는 BL 원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원본을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건을 홍콩이나 일본이나 상해로 보낸다. 그럼 오늘 보내면 내일 도착해요. 근데 DHL이나 아니면 페덱스나 이렇게 특급 우편으로 이 서류 원본을 보내더라도 며칠 걸리잖아요. 그죠?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괜히 그쵸? 물건이 왔는데 찾으면 되는데 못 찾고 기다리게 되잖아요. 원본이 안 오니까 며칠 걸려야 오니까 그죠? 그 쓸데없이 창고비 나갈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불편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찾아가지 빨리빨리 자기도 물건 팔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요 BL 원본 때문에 그러니까 요 BL을 사본화를 시킬 수 있어요. 사본화 시키는 그 BL을 뭐라고 하냐면 서렌더 BL이라고 해요. SURRENDER surrender 포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BL을 surrender를 시킨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BL을 사본화 시키는 건데 그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BL을 서렌더를 시키게 되면 사본화를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BL 원본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보내도 돼요. 그때는 인보이스 패키니스 BL을 다 스캔 떠가지고 사본으로 바이어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그걸로 물건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사본이지만 서렌더 BL의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한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서렌더는 어떻게 시키느냐? 그건 간단해요. 그럼 포더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번 건은 급하니까 BL을 서렌더를 시켜주세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원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게. 그냥 사본 가지고 바이어가 물건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그러면 이 포더가 알아가지고 수입자 측의 포더나 운송회사한테 연락을 해요. 전시를 띄워가지고 뭐 이메일 보내서 어떻게 연락을 하든 해가지고 야 이번 건 이번 수출건 이 BL건에 대해서 이러다 BL 넘버 뭐 HS3 003 이 건은 이 BL은 요거는 이번에 서렌더를 시켰거든. 그러니까 원본이 없이 3원만 갖고 가더라도 물건 내줘. 물건을 바이한테 줘. 화주한테 줘. 예? 이렇게 미리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서렌더라는 게. 그래서 가까울 때는 서렌더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요, 귀찮으니까 또 저기 막 원본 보낸다는 게 귀찮잖아요. 그죠? 세부씩이나 보내야 되고. 왜 세부 보내냐? 이건 관습적으로 그래요. 한 번만 보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세부 보내요, 그냥. 그리고 원래 BL은 발행이 될 때 원본이 세부가 발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수출한다.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냐? 일단 먼저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근데 그 계약서에다가 사전 송금 방식일 경우에는 사전 송금 방식이다. TT in advance 아니면 CW라고 명시하시는 게 중요하다.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받을 계좌에 대한 정보를 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약서에다 반드시 명시하시라는 거예요. 몇 가지를요? 은행에 대한 5가지 정보. 은행명,
은행 주소, 그 다음에 계좌번호, 그 다음에 예금주, 그 다음에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 스위프트 코드라는 건 뭐예요? 은행의 고유 번호예요. 고유 번호, 고유 코드예요. 예. 국제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명시한 코드예요. 그럼 어떻게 찾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으로 받고 싶은데 우리은행 스위프트 코드 모른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전화하면 돼요? 에이 귀찮아요.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 네이버에다가 우리은행 스위프트 코드 이렇게 치시면 돼요. 예.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라는 거는 은행의 고유 번호다. 그렇게 식별 번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금 기다리시면 돼요. 예, 송금 기다리시면 한 일주일 내에 송금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송금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은행에서 전화가 와요. 돈 들어왔으니까 어느 계좌를 넣어줄까?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계좌를 바로 입금을 시켜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선적하시면 돼요. 근데 선적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포도만 찾아가지고 전화하세요. 포도는 어떻게 찾아요? 우리나라에 수백 개 있어요. 네이버에서. 네이버. 모르면 네이버. 구글에서 포워더 이렇게 치시면 돼요. 혹시 이 많은 포도 중에 어떻게 믿어? 그러면 닥터 물류라는 데가 있어요. 그건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강의도 많이 하시고 강의할 때 저도 친한 분이에요. 알게 된 분인데 닥터 물류라고 있어요. 닥터 물류. 네, 인지한 소장님이라고 있는데 좀 특이하죠. 인씨. 네, 어쨌든 거기 한번 전화해 보세요. 아니면 요새는 이 포도 한테 전화하지 않고요. 요새는 또 그게 있어요. 그 포도 그 운임 사이트 같은 게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삼성에서 만든 삼성첼로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셔가지고 어디부터 어떻게 서울부터 싱가포르까지 몇 월 며칠 날 그다음에 뭐 얼마만큼의 물건을 이렇게 입력을 쫙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은 예, 거기서 이제 비딩이 들어와요. 포워딩 업체들이. 예. 내가 해줄게, 얼마 해줄게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업체하고 연락하셔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운송 어떻게 하지 이거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공장까지 컨테이너 부르지? 어떻게 공장까지 트럭을 부르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운송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운송 계약 어떻게 체결해야 되지? 선박해서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포워드하고만 계약하시면 다 해준다. 라는 거죠. 포워드. 그러면서 이제 점점 배우시는 거죠. 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네 번째, 이 선적서를 송부하는 거. 선적서를 직접 송부해야 된다.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 직접 DHL로 세부를 송부해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포너한테, 야, 서렌더 시켜줘. 서렌더가 뭐라고 그랬죠? 사본화 시켜줘. 근데 사본이긴 사본인데, 원본과 동일한 기능이 있다? 예. 왜요? 포너가 그렇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예. 상대방 그 운송회사나 포드한테 야 이번에 비일은 서렌더 시켰어 원본하고 동일한 기능에 그 사본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물건 내줘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물건 내주는 거 영어로 릴리스 한다고 그래요. 예, 유통업계 물류업계에서는 릴리스 그렇게 얘기해요. 릴리스 풀어주다 놔주다 릴리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오늘 또 많이 했네. 시간이 많이 갔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사후 송금 방식 거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후 송금 방식. 예. 그 다음에 또 혼합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24년도 들어와서 첫 번째 저희 강의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쭉 한다고 그랬는데 한 2주 동안 못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좀 있어서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뭐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요. 무역 실무에 대한 얘기를 쭉 계속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역 실무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금 결제, 뭐 운송,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대금 결제, 뭐 그다음에 뭐 인커텀즈, 그다음에 뭐 계약, 뭐 서류, 뭐 이런 식으로 운송 서류, 뭐 이런 것들 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연일 폭염과 장마가 지속이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요새 또 코로나, 코 선생님 유행하신대죠. 코 선생님 안 만나시기 조심하시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